안녕하세요. 산 김영주 국어전수전문학원 2025년 고2 일가정 수능 집중반 설명의 진행을 맡은 고3 팀장 이슬람 강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요. 목소리 좀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또 이 수능 집중반이라 또 좋은 프로그램을 좀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소리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수업 시간에는 이거보다 좀 그래도 나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설명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년을 앞서가는 수능 강화 프로그램, 이런 뭐 거창한 타이틀 달고 있는데요. 그 거창한 내용이 정말 맞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작부터 완벽하게, 기본부터 탄탄하게, 뭐 빈틈없는 장기 계획을 통한 수능 성적 향상 프로그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드려야 되는 얘기는 기본기를 다지는 수업이다.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성적을 혹은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강사 안내 드리면 저고요. 저는 이제 김영준 국어학원에서 이제 고3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고3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3 수업을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고3 전문 강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고1, 2 때 이런 거를 좀 배우고 올라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학생들에게 좀 그래도 이제 어떤 목표의식이 있는 학생들한테 좀 여력이 있는 학생들, 뭐 상황상 좀 수능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한테 좀 이런 걸 좀 먼저 전달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된 수업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면, 저는 일단 고3 팀장이고요. 고3 수능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강사고, 그 다음에, 국어 선생님 치고는 조금,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다. 좀 학생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분의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런 여러분들이, 이력이 되게 다양하시죠. 입시 분석가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 오래 계셨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시면서, 어떤 논술, 이런 거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다양한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제 교재를 만들고, 수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떤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교재, 그 다음에 과제집, 자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직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는요, 이제 EBS 교재가 이제 50% 이상 반영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현재 이제 고2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이야기가 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현재 고2 학생들이 이제 연계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EBS 교재는 사실 이제 내년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EBS 교재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학생들한테 이거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제 현재 수험생들은 EBS 교재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아서 국어 문제를 푸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1, 2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고3 기출문제를 만약에 푼다고 하면 사실 이제 그런 어떤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더 어렵게 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전시가 같은 거, 사실 이제 현재 고3 N생들은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어떤 그 작품을 다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그 작품이 출제가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베이스가 없는 이제 고1, 2 학생들이 이제 수능 기출 문제를 풀게 된다면 사실 그런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니까 사실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를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알고 있어야 되는 작품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선입견이 생깁니다. 고전시간 어려운 거야. 고전서 너무 읽기가 어려워. 비문학은 어려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출제되는 방식을 조금 이해하신다면 사실은 조금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혹은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형태의 시험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꼭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체계도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수능에서는 독서가 17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문학도 17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고, 그 다음에 18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고1, 2 모의고사는 좀 다르죠. 고1, 2는 문학, 독서 막 섞여 있기도 하고, 1번부터 15번은 합법, 작문, 문법이고, 문학 15문제, 독서 15문제입니다. 하지만 배치가 좀 다른 거죠. 출제되는 스타일도 좀 다르고. 그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무조건 고3 기출문제를 푸는 게 능사는 아니다.
기출이 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출 문제를 푸는 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현재 수능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렵지 않다는 게 정말 어렵지 않, 너무 쉽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꼭 드려야 되는 얘기는 이 정도인데 1등급 구간이 좀 짧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준 점수라는 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수학이랑 비교해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수학은 1등급 이상의 점수대의 구간이 넓고 그다음에 수능 국어는 1등급 사이의 구간이 상대적으로 좁죠.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1등급 사이에서 변별력이 있을 만한 문제가 많냐 적으냐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1등급도 못 풀 만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시험 체제는 아니다, 현재라면. 그래서 뒤에 있는 거랑 바로 이어서 보셔야 되는데, 재작년 수능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쉬워졌습니다. 쉬워졌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난이도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오답률 60% 정도 나오는 문제를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문제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실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재작년 수능 국어는. 이때는 오답률 60%가 넘는 문제가 거의 10문제가 넘었어요. 근데 여기는 딱 3문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차가 크게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할 수가 있는 거냐면 학생들이 그만큼 준비 상태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렵지 않으나 학생들이 어떤 시간이나 어떤 시간을 관리하거나 뭐 아니면 문제를 골라내는 선지를 읽고 선지를 고르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혹은 좀 더 나가면 그런 어떤 쉬운 난이도의 지문을 읽을 만한 기본적인 독해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답률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특히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고전시가, 고전소설, 뭐 이런 것들, 물론 여기 고전소설이 3개 들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기까지만 어려운 문제거든요. 요 밑으로 보면 이제 오답률이 57%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명 중에 1명이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도 못 맞추는 문제라는 게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실제로는 3개 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틀리는 문제, 이거 오늘 오답률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 잘못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명 중에 7명이 틀리는 문제가 3문제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해보면 조금만 공부를 하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만약에 이 3문제를 빼고 나머지를 다 맞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실제 점수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사람은 2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사람들은 약 1등급에 근접한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능은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언어와 매체도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1과정 수능 집중반을 이제 시작하는데 저희 이제 수업 특징을 한 번씩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저희 시간표고요. 저희 시간표는 일단은 2타임이 개설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2학기 때는 여기서 한 타임 정도 추가 개설이 가능한데요. 현재는 제가 이제 개설할 수 있는 타임이 두 타임이 있어서 요때 이제 수업을 개설할 거고요. 토요일 2시, 그 다음에 일요일 2시입니다. 수업 시간은 각각 3시간 30분이고요. 일단 커리큘럼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상반기에는 14주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1과정 7주, 그 다음에 2과정 7주. 이렇게 14주의 커리큘럼인데요. 상반기는 기본적으로 독서와 문학 모두 기본기에 충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어머님들도, 학부모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당장 모의고사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평가원 시험에서 특히 이제 수능에서 일정한 점수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몇 점을 맞느냐, 특히 이제 학력평가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학력평가는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시험이고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출제하는 시험이 아닐 뿐더러 물론 문제질이 되게 좋습니다. 좋지만 그래도 수능 출제 기간에서 출제하는 문제에 비할 바는 솔직히 아니죠. 그래서 그건 어떤 1년에 학생들을 어떤 점검하는 과정으로 쓰는 거지 그 시험 자체만을 가지고 학생이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당장 어떤 그런 수치적인 요소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좀 더 어렵고 좀 더 깊이가 있는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하나 토대를 쌓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상반기 14주는 특히 이제 인문이라면 철학, 그다음에 사회라면 경제, 법률, 그다음에 과학, 기술 이런 식으로 이제 섹션 영역을 나눠서 문학도 이제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이렇게 갈래를 나눠서 갈래별로 일단 상반기에는 글을 정확하게 읽는 것, 문제를 풀기 위한 정확한 준비를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과 이제 커리큘럼이 좀 달라지는 내용은 이제 화법, 작문, 문법이 새로 생겼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화법, 작문, 문법을 정규 수업에 넣은 이유는, 사실 이제 작년에는 이제 정규 수업에서 수능 집중화서에서 합법, 작문, 문법을 안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이거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래도 학생들이 모의고사에서 좀 점수가 좀 나와줘야 좀 신이 나겠죠. 근데 학생들이 이제 점수를 좀 잃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 특히 이제 좀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일수록 독서, 문학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말하면 둘 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못하는 학생들은 사실 화법과 작문 같은, 그러니까 남들이 다 맞추는 부분에서도 점수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 친구가 잘하는 것 같은데 모의고사 성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친구들도 봤을 때는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화법, 작문, 문법에서 점수를 너무 많이 잃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의고사 성적을 어느 정도 상향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기본기를 다져 나갈 수 있게 화법, 작문, 문법을 새로 신설을 했고요. 수업에 좀 추가를 했고요. 대략적으로 배치는 1시간 반, 1시간 반, 30분. 이 정도의 배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문법을 저희가 좀 꾸준히 볼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입시 변화와 좀 상관이 있는데, 일단 저의 수업 목표는 이 학생들을 고2 때부터 기초부터 천천히 잘 가르쳐서 고3까지 데리고 가서 필요한 걸 다 만들어서 한 번에 원하는 대학교에 보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 수능 집중반 때부터 고3 수업까지 듣는 학생들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하지만 또 사람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3 강사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뭐 학과를 변경하거나, 아니 뭐 의대를 지망하거나, 아니 좀 더 높은 학교를 지망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사실 N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현재 고2는 고1에서 수능이 바뀌죠. 지금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시행령이 정확하게 문제의 견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나올 텐데, 예비 시행이라고 부르는 시험이 나올 텐데, 그 시험이 나오기 전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현 고2 학생들까지는 엄매 화작이 선택 과목 체제로 돼 있는데, 고1 학생, 현재 고1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는 엄매 화작이 문법이 선택 과목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팁을 드리면, 현 상황에서 언매 화작과 화작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언매, 그러니까 언어가 문법이죠. 문법 쪽을 택하는 게 맞겠다. 그래야지 혹시 모를 다음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렇게 되면 현 고2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쪽에 속해 있는 게 등급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해도 문법이 안 돼서 결국 포기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도 2학년 혹은 3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언매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제 수업을 잘 듣는다면 문법을 결코 포기하게 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커리큘럼의 특징은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에서는 독서와 문학은 어떤 독해 원리, 그 다음에 그 독해 원리를 연습해서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을 14주, 7 더하기 7의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법 작문은 조금 더 모의고사에서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14주 동안, 14주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문법을 다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테마별로 짧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학생들 지루하지 않게, 대신에 이거를 상반기 14주, 그 다음에 하반기 과정까지 다 따라가면 적어도 수능을 볼 수 있을 만큼의 문법 지식이 준비되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집중한 수업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업은 제가 이제 고3 N생만 담당하는 이제 전문 강사인데요. 제가 이제 직접 강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재 수업하고 있는 고3 커리큘럼과 이어지는 방식, 연계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점수를 당장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력부터 충실히 쌓아서 어떤 상황, 어떤 난이도에서도 학생들이 일정한 점수를 낼 수 있도록 일정한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독해력부터 탄탄하게 가져가는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약간 자랑 같긴 하지만 그냥 짧게 지나가면 이 프로그램은 네, 저희가 대충 제일 빨리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이제 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시행착오도 당연히 겪었고 그 다음에 뭐 처음에는 좀 약간 미약한 시작이었을 수 있으나 현재는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5년간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굉장히 이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드디어 안착이 됐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어떤 상황에 들어와도 분명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자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가 가장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단편적으로 어떤 뭐 단과처럼 한 달, 두 달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상반기 아까 7 더하기 7, 14주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17주의 프로그램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토대를 하나 탄탄하게 쌓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량 조절을 통해서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병행이 가능한 수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강 대상은 당연히 이제 뭐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쫑으로 대학교를 가는 게 사실 이제 제일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한 방법인데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요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 또 요 근방에 있는 학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자사고 이런 학생들은 이제 내신 성적이랑 또 이제 모의고사 성적 간에 좀 괴리가 큰 편입니다. 또 아니면 내가 1학년 때 좀 공부를 안 했지만 난 좀 더 좋은 학교를 좀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정시 전형을 목표로 하는 게 맞을 거고요. 다만 이제 정시 전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각오를 좀 다지고 시작을 하셔야 될 거고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정시 전형을 목표로 하는 학생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체능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요새 예체능에서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국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공부 경험이 적은 학생들도 이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뭐 제가 이제 3학년 수업을 해보면 고1, 2 때 수능 공부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3학년 수업으로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기출이나 이런 걸 풀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약간 그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강남권 아니고 이제 조금 더 비강남권 학생들, 조금 더 타 지역 학생들은 더더욱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수업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수업이니까 이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학생들도 가끔 있죠. 그렇죠. 내신을 열심히 하는데 수능 공부도 놓치기 쉽지 않다. 사실 이제 그런 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내신대로 자기가 준비를 하고 뭐 저희 학원에도 좋은 내신 수업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 학원 내신을 들으면서 이 수업을 들으면 뭐 교재비가 면제되는 특전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도 수능 공부를 병행하고 싶은 학생들도 이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면요. 이제 하반기에도 17주 커리큘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좀 기본적인 독해력, 뭐 선지, 분석력, 뭐 이런 거 좀 초점을 둬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제 출제 원리, 그러니까 수험생의 입장으로 가서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철학, 경제, 뭐 법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렇게 지금 섹션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 파트에 맞는 출제 원리를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문학은 역시 갈래별로 출제 원리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합법, 작문, 문법은 여전히 수능의 어떤 필수 개념과 유형별 출제 원리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문법을 한번 완료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하반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 앞부분은 출제 원리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죠? 기출 분석. 그래서 수능을 보기 위해서 특히 이제 뭐 아주 최신 기출은 고3 과정에서 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필요한 또 기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수적인 기출들을 각 영역별, 갈래별로 살펴보는 수업이 또 역시 9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7 더하기 7, 그 다음에 하반기는 8주, 9주. 그래서 여기가 좀 잘못됐거든요. 그렇죠? 17주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언컨대 이 수업을 그냥 꾸준히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3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3학년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고3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로서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해주고 올라와야 고3의 1년 동안의 그 수험생으로서의 스케줄을 좀 효율적으로, 좀 여유 있게 그죠? 약점을 보완해 가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은 과제집은 뭐 3학년 스타일로 나갑니다. 매주 나갑니다. 매주 한 권씩 나가는데 대신에 분량은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뭐 저희가 양적으로 뭔가를 학생들을
밀어붙일 생각은 없고요. 좀 양질의 문제, 그 다음에 대신에 매일 꾸준히 적당한 양의 문제를 풀 수 있게 이렇게 보시면 날짜별로 계획표도 나가고 필요한 공부 자료들이 나가는 형태로 매주 한 권의 과제집이 나가고요. 그래서 뭐 이게 잡다하게 뭐 프린트 이런 거 아니라 그냥 한 권의 책 안에 그 주에 공부해야 될 내용을 다 모아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모의고사가 나갈 건데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고3 스타일로 할지 아니면 문학 독서만 가지고 학생들 기본적인 독해력을 테스트할지는 제가 사실 약간 아직 고민이 있긴 한데, 일단 제 기본적인 방침은 가급적이면 3학년 스타일의 문제들을 먼저, 그러니까 문제는 조금 2학년 치고는 좀 어렵지만 3학년 치고는 좀 쉬운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을 3학년의 유형에 맞춰서 좀 미리미리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모의고사가 나갈 거고요. 이 모의고사는 OMR을 제출하는 방식이고 그거를 잘 누적해서 어떤 학생들의 약점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당연히 수업 내용은 다 녹화가 되고요. 항상 실시간 혹은 다시 보기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특강을 좀 촬영할 때가 있는데, 이런 영상들은 이제 이런 버전으로도 이제 제공이 됩니다. 자, 개인별 맞춤 관리인데요. 일단 첫 번째, 복습 테스트는 항상 있습니다. 매주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1대1 상담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 한 번씩 다 불러서 현재 공부 상황,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 동기부여, 뭐 과제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뭐 질책, 격려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고요. 어쨌건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자주 밀접하게 얘기를 나눠서 학생들이 좀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상담 항상 이루어지고, 이거는 강사 본인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교의 도움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학생이 아무리 많아도 100 몇십 명이 되어도 저는 항상 1대1 상담을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항상 학생들을 제가 1대1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슬리 트레이닝 과제집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리 모의고사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뭐 고전 소설이 어렵고, 어떤 사람들은 뭐 경제가 어렵고,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분류가 조금 되어 있는데, 이런 영역들은 이제 사실 좀 보완해 나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풀어 나가는 거죠. 근데 다만 또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걸 풀면 안 되기 때문에 레벨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학년을 막 시작하는 학생들이라면 레벨 1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 5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못하는 영역들을 잘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좀 자기의 강점이 되는 영역들은 좀 더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게 이렇게 다양한 문제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과정별로 이제 학생별로 이제 일종의 이제 목표를 하나씩 주는 거죠. 뭐 A라는 학생은 이번 과정에서는 철학 지문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게 목표다. 제가 이렇게 이제 숙제를 내줄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달 정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학생들이 그거를 천천히 보완해 나가는 과제집이 될 거고, 그래서 요거는 학생별로 따로 신청을 받아서 나갈 거니까 수업이 시작하면 그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 이런 거를 이제 누적해서 학생들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혹은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게 분석 보고서가 항상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건 뭐 과정별로 한 번씩 나갈 거고요. 그래서 요걸 참고해서 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하고 또 저하고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능 집중 안내를 드려봤는데요. 사실 이제 수능 집중반은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3학년이 되면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한 번에 멀리 뛰는 거. 그런데 뭐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이게 1과정, 2과정, 그 다음에 여름방학 지나서 4과정, 5과정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필요한 만큼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목표에는 반드시 도달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수능 집중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제 겨울인데요. 좀 있으면 이제 이 수업을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봄이 오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에도, 저의 마음에도 이제 봄이 오겠지만, 또 그래도 약간 문학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학생들의 이제 국어 실력에도 좀 꽃이 피는, 꽃이 막 피어나서 뭐 여름 지나서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리고 한 해 더 지나서 그 다음 가을에 크나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학생들이 수능 국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준비하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학원으로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뭐 저랑 직접 상담 스케줄을 잡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원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